코칭 바이블 3장. 좋은 코치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게 하는 환경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하기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환경을 일컫습니다. 그 환경은 사람들이 생각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통찰력을 얻고 장애물을 없애고 필요한 새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위해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꺼이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낸시 클라인, 생각할 시간 중에서. 좋은 코치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틀, 특유의 자질과 인품이 조합된 사람입니다. 코칭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일이나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경영자 코칭과 양육, 관계, 자아 실현과 같은 생활 문제를 다루는 라이프 코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모든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용과 환경에 있을 뿐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좋은 코칭에는 공통적인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이 하는 일을 감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코치로서 유념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객과 함께 호흡하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신뢰와 인내로서 고객과 소통하기, 그리고 고객이 스스로를 다른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하기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코칭에 참여하든 거기에 심장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들입니다. 이 요소들이 빠진다면 코칭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객과 함께 호흡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나요? 한창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상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거나 노크 소리가 들려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 상대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무시당한 느낌, 짜증, 실망에서부터 분노와 자괴감, 심지어 열등감까지 다양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좋은 코칭은 이와 반대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코치는 고객에게 전적인 관심을 쏟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든 전화 통화를 하든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좋은 코치는 기술을 갖추는 것 외에도 먼저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코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완벽한 척 하거나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른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꺼이 배울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나 현 상황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의견과 낯선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없기에 기꺼이 실험을 해보겠다는 뜻이며 언제 불편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렇다고 말하기를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현 상황과 스스로를 비웃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로 실제 상황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코칭은 코치와 고객이 모두 이런 자세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코치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거나 고객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은 정체성 영역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의사는 전문 용어들을 쓰면서 매우 흥미로운 임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전문 용어가 궁금했던 친구가 뜻을 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그 인사는 인심 쓰듯 생색을 내며 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상 사례에만 흥미가 있을 뿐 정작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에는 유능할지 모르나 고객과 함께 호흡할 줄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집중이, 주목하기, 경청하기, 기억하기를 뜻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고객의 말을 위탁자나 코치 자신이 이해한 바대로 바꾸지 않고 고객이 사용한 단어와 표현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고객의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말에 깔린 의미와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고객이 코치에게 앞선 세션에서 준 정보를 되풀이해서 말하게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코치는 고객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어 고객에게 이를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또한 고객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행동을 통해 그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코치는 해당 사건이 특정 측면과 1차적인 관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른 영역에 미친 영향을 주목하고 연관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아낸 것을 고객과 공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참고하거나 증거를 더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적당한 시기에 공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효과적인 코칭이 될 수 있을까요? 고객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게 듣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과거나 미래로 도망치기보다는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앞으로 일어난 일을 참고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고객은 현재 자신을 도울 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에 대한 코칭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가정을 중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늘 가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은 본질적으로 경험에 근거한 결론으로 불필요한 헛수고를 피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생각과 행동의 틀을 만드는데 가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그로 인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편견을 인식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고의 눈이 열리고 서로 더 분명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신뢰와 인내로서 고객과 소통한다. 코칭은 말로 이루어지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코치와 고객이 함께하는 이중창이 됩니다. 대화가 얼마나 부드럽게 흘러가는가는 각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신뢰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코치가 코칭을 이중창이나 춤에 비유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코칭의 핵심이 리듬과 상호성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코칭 세션이 이런 느낌을 준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코칭은 사람들 사이와 사람들 안에 있는 간극에서 이루어지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그들이 행동의 근간을 두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심리 분석가인 위니콧은 놀이가 이처럼 개인적인 탐구와 실험, 그리고 즐거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심오한 의미를 가지는 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좋은 코치나 위탁자는 위탁 대상에게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곳은 안전한 그들의 공간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이를 말과 표정, 몸짓, 그리고 행동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고객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은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고객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 과정이며 에너지를 쏟고 탐구와 조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이 처음으로 코칭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 코칭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방식, 그리고 고객과 손을 잡고 함께 코칭 계획을 세우고 협상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이 코칭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내용에 임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이미 코치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 코치, 고객과 위탁자 사이에 일어나는 만큼이나 고객의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코치와 위탁자의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 고객이 저 코치와 가장 궁합이 잘 맞겠다. 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만 본론에서는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또는 지금이 의견을 제안하고 직관을 제시하고 적절한 질문을 할 순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부 신호와 육감의 주의를 기울일 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스스로를 다른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코칭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고객이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고, 때로는 잠시 자신이 속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자신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의 효과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일한 한 고위 간부는 열심히 일하고 요구받은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의 보강, 능력뿐만 아니라 자아감,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도 여기에서 얻었죠. 이는 현실에서 그가 늘 바쁘게 미팅을 하고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가끔은 그 과정에서 동료를 압박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코칭에 들어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논의했을 때 그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또는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과 외부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났을 때 그는 이 반성이 이미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브뤼셀에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여기서 온종일 일하다가 막차를 타고 자정이 넘어서야 브뤼셀에 있는 호텔에 도착한 뒤 다음 날에도 평상시처럼 오전 6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점심을 먹고 출발해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여유롭게 저녁을 먹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 아내와 비서는 모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다음 날 있을 중요한 미팅에 대해 느긋해지고 낙관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그런 결심을 했을 때에는 너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신과 이런 상호관계를 개발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며 이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기 반성은 개인적 정체성을 개발하고 지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또한 언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언제 양보할지를 알려줍니다. 이 같은 결정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상황에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반성은 또한 아무 때나 입을 함부로 열지 않고 아무 때나 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코칭은 반성적 인식을 얼마나 키워주느냐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렸습니다. 이런 태도는 서서히 삶의 일부로 스며듭니다. 그런 태도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코칭은 그 기술을 더 연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